들을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추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parametric 모델들을 제일 많이 쓰죠. regression을 할 때. 그러니까 parametric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찾고 approximate 하고자 하는 펑션 f of x가를 어떤 이제 parametric 모델, 즉 뭐 예를 들어 뭐 linear 모델 또는 뭐 뉴럴 네트워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parametric 모델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어떤 functional 폼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parameter들 theta라고 표현했는 이제 parameter들의 우리가 뭐 베이지안으로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parameter들의 posterior distribution을 계산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predictive distribution을 통해서 prediction의 uncertainty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어,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parametric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펑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우리가 그 펑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펑션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이나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싱글 펑션을 보통은 찾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distribution of function을 갖다가 찾는 방법이고, distribution of function을 찾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parameter들의 posterior를 계산을 해서 찾거나 아니면 directly 그 function의 posterior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즉 근데 뭐 function의 posterior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stochastic process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Gaussian process가 이제 리그레션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요 포스티리어가 애널리틱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GP를 리그레션에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린으로 표시가 된 것이 이제 underlying true, ground truth underlying function이에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고 잘 approximate 하고 싶은 거고, 요 조그만 동그라미 세 개가 이제 우리 training 어 그 셋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 x가 input, x축이 input, y축이 outpu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GP 리그레션으로서 이렇게 했을, 요거 이제 빨간 게 GP 리그레션을 했을 때 고거의 이제 mean 펑션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하나의 prediction 값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이 mean value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shaded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confidence bou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 bound가 넓으면 넓게, 이 바운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상당히 prediction uncertainty들이 커지는 거고요.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다 이 variance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95% confidence interval을 고려한다면은 보통 u 플러스 2 시그마, u 마이너스 2 시그마로서 이 에러 바운드를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던 펑션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뭐 펑션이지만 사실 우리가 n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즉 여기서 이제 t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벨루에이션을 했으니까 그냥 그 t 디멘저널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파라미터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갖다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t 디멘저널 벡터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다른 그 로케이션 x에 대해서 f of x의 어떤 posterior distribution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인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posterior mean과 그다음에 이제 posterior covariance가 아주 애널리틱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커널 매트릭스가 되겠고,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posterior mean function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퀘이션을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x라는 로케이션에서 x1부터 xt는 이제 이미 그 트레이닝 셋에 있는 그 t 개의 로케이션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모든 로케이션들과의 이 커널 값들을 모아놓은
어떤 이 커널 벡터가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로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t개의 그 포인트들 간의 커널 값들을 모아놓은 커널 매트릭스. 이거 이제 t by t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노이즈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 매트릭스 플러스 이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요. 그러니까 커널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엔트리의 노이즈 베리언스들이 뭐 만약에 그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에 어떤 노이즈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은 뭐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커널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이제 그 t개 로케이션에서의 f 값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y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티피컬한 이제 커널 리그레션하고 똑같은 형태죠.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어떤 아비트러리한 x라는 포인트에서의 프리딕션 값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t개의 그 리스판스들의 에버리징으로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에버리징을 하느냐 그러면 요거는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판스들을 노멀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 웨이트들은 나한테서 가까운 애들은 조금 더 커다란 값을 주고 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걔의 리스판스는 조금만 고려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의 썸으로써 어떤 새로운 로케이션 X에 대한 프리딕션 값을 갖다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그 심플한 커널 리그레션이고 뭐 사실 이런 방법은 그 스페이셜 스태티스틱스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됐고 널리 사용된 방법이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레깅이라는 테크닉이죠. 이제 그게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제 GP 리그레션이라는 이제 또 다른 조금 거의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약간의 다른 어프로치로서 더 체계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스티리어 그 미인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포스티리어 잠시만요. 네. 보면은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 그러니까 즉 이 G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인 경우는 mean function하고 covariance function 두 개.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됩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mean 벡터와 covariance matrix 이제 이 두 개로서 describe가 되는 거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이 infinite dimensional로 그냥 확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infinite dimensional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펑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mean function, covariance function. 이 covariance function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전에 정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squared exponential kerne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squared exponential kernel이고 xi라는 포인트와 xj,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xi, xj는 이제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covariance,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코베리언스냐 그러면 f of xi와 f of xj의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개의 그 로케이션이 멀리 떨어질수록 익스포넨셜리 이제 이 베리언스들이 익스포넨셜리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돼 있고 그냥 같은 위치 xi, xj가 같은 위치면은 바로 그냥 시그마 f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어로 보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mean 펑션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을 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프라이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mean은 0이죠. 블루로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variance, 그러니까 시그마 f가 1이 케이스예요. 시그마 f가 1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쪽으로 베리언스들이 1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2 시그마,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시그마, 즉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거의 그 펑션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 거고 이 x가 변함으로써 이제 뭐 샘플을 해보면은 이런 펑션이 하나 샘플링 될 수도 있고 이런 펑션이 샘플링 될 수도 있고 한 지금 3개 정도의 샘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어에서 이제 뽑아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이제 실제 관측한 이제 그 X, Y 페어들이 몇 개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posterior mean과 posterior covariance를 갖다가 계산을 해 보면은 당연히 인제 posterior mean은 만약에 인제 그냥 노이즈가 없는 observation이다 그러면 이 5개 포인트를 잘 리스펙트를 해서 거기를 지나야 되겠고 여기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posterior mean이 인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인제 이 variance들은 더 prior보다는 당연히 데이터들을 더 관측을 하면 할수록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관측이 됐으면 거기는 더 이상 uncertainty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거의 관측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uncertainty가 있고 또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당연히 이제 사이가 더 uncertainty가 커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osterior covariance 같은 경우는 인제 XX 페어 X 프라임이라는 페어에 대해서 보면은 XX 프라임의 인제 어떤 이게 그냥 이거는 이제 prior covariance고요. 마이너스 인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인제 X1부터 XT까지 커널들의 값을 모아놓은 커널 벡터, 커널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다시 인제 X 프라임과 모든 그 트레이닝 셋에 있는 그 로케이션들과의 커널 값들 를 이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XX 프라임이 같은 로케이션이라면은 인제 이게 posterior variance가 되는 거고요. posterior variance는 당연히 인제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인제 바로 그 펑션에 대한 그 posterior distribution을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한테 인제 실제 그 가우시안 프로세싱 경우는 posterior mean과 posterior covariance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posterior distribution이 뭐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은 그러니까 계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뭐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커널은 어떤 걸 쓰느냐.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케이스는 이제 메이튼 커널을 더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은 조금은 이제 보통 뭐 아주 스무드한 펑션들은 잘 어프락시메이트 하지만은 실제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블랙박스 펑션들이 아주 그렇게 스무드한 펑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덜 스무드한 펑션들을 잘 approximate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튼 커널을 많이 쓰고요. 뭐 메이튼 커널은 뭐 이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뭐 선택을 해서 쓰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인제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posterior mean과 posterior covariance가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정도 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그 GP 가 '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뭐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구나.'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 혹시 뭐 요 정도면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사실 제가 GP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는데 쪼끔은 그래도 감은 잡히시나요? 근데 원래 어떠세요? 뭐 머신러닝을 배웠는데 뭐 GP 리그레션을 쪼금 배운 분들이라면은 쪼금 더 이해가 되실 테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쪼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수식적인 계산을 제가 설명하는 않고 그냥 그 개념을 위주로만 설명을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제가 GP 리그레션과 관련돼서 또 다른 뭐 튜토리얼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오늘은 GP 리그레션이 뭐 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GP 꼭 GP만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GP의 장점은 굉장히 좋은 prediction uncertainty estimate. 이건 이제 우리가 뭐 empirical하게 구한 게 아니라 analytic하게 이제 구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커널을 잘 선택을 하면은 상당히 그 broad한 class of function들을 잘 approximate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probabilistic surrogate model이다. 자, 단점은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스탠다드 G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뭐죠? 여기서 n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에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거든요. 샘플의 개수가 n이면은 커널 매트릭스가 n by n이 되겠고 그거의 인버스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n 큐빅 컴플렉시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블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를 이제 스파스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하는 연구는 뭐 워낙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뭐 그다지 그렇게까지 아주 걱정할 만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하여튼 스탠다드 GP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당연히 커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커널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도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GP 말고는 가장 뭐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쓰셔도 돼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엠피리컬하게 컨피던스 바운드를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그 probabilistic surrogate 모델로는 괜찮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하나의 뭐 아마도 뭐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들을 뭐 잘 배우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은 이런 그 트리 계열들은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엄청 취약하죠. 그러니까 리그레션 트리는 뭐 엑스트라폴레이션은 거의 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GP로 그 피팅을 한 거고 뭐 이거는 스파스 GP라는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이제 거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리그레션 트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서 GP보다는 아무래도 랜덤 포레스트가 더 빠르고 엠피리컬하게 좀 뭐 구하지만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좀 약한 거는 단점이다. 그러나 랜덤 포레스트도 실제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probabilistic surrogate 모델로서 많이 사람이 써왔고 지금은 GP를 조금은 더 많이 쓰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또 다른 뭐 뉴럴 프로세스들도 최근에는 이제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뭐 이것들은 좀 더 언급하지는 않고요. 자, 이제 어퀴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robability of improvement가 이제 굉장히 좀 초기적인 건데 뭐 expected improvement만 알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쉽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expected improvement하고 이제 GPUCB하고 톰슨 샘플링을 오히려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어떤 어퀴션 펑션은 이제 모든 그 x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expected utility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데 뭐에 디펜던트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그 그러니까 t까지 라운드에서 얻어진 그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probabilistic surrogate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이제 디펜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그 어퀴션 펑션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맥시멈이 있는 이제 우리가 일단 선택을 했지만 이제 여기가 상당히 이제 미인값이 큰 편이죠. 요 주변을 갖다가 다시 더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exploitation이고요. 이렇게 uncertainty가 큰 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explor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osterior mean이 크면서 posterior variance도 큰 영역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퀴션 펑션이 나올 수 있다고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D-dimensional 벡터 스페이스와 리얼 밸류의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리얼 밸류로 가는 매핑이고요. 이제 그 우리가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떤 이 X, Y에 대한 어떤 그 유틸리티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Y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랜덤한 거기 때문에 이 Y의 포스티리아로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이 이제 익스펙티드 유틸리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퀴션 펑션. 그러니까 이제 어퀴션 펑션은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XY로 구성돼서 계산되는 어떤 이제 유틸리티 값들이 있는데 그때 y의 posterior로 averaging을 했을 때 expected value를 이제 그 acquisition func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expected improvement 같은 경우에
그림으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 현재까지 이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GP 리그레션을 한 결과 이제 이것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포스티리어 민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베스트, 맥시멈이 X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베스트가. 그럼 X 스타일 때 이 값을 뭐 F of X 스타 또는 이제 Y 스타라고.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베스트가 이제 여기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새로운 X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얼마만큼 improve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improvement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러면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때 Y 값이 있겠죠. 그 Y 값과 현재까지 베스트와의 갭 Y-Y 스타. 근데 이 Y-Y 스타는 Y라는 값은 내가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Y가 디터미니스틱하게 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요 Y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요 어떤 컨피던스 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가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사실은 요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GP로서 피팅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생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Y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버리징을 갖다가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Y 바라고 표현이 됐고요. 요때 포스티리어 베리언스가 이제 시그마 스퀘어. 그런 가우시안에 대해서 이 디퍼런스에 대한 expected value. 그것이 바로 expected improvement. 물론 이제 꼭 여기가 가우시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GP를 썼기 때문에 이 펑션의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 돼서 가우시안으로 인티그레이션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가우시안이 아니면은 이 인티그레이션이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샘플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GP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가우시안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arge fee는 스탠다드 노멀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요. 여기 small fee는 스탠다드 노멀의 density function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과 density function으로서 요 갭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쭉 다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요 slack variable, xi라는 slack variable을 갖다가 더 둠으로써 요 slack variable이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exploration을 갖다가 우리가 할 건지에 해당되는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slack variable xi의 값이 이거는 이제 0보다는 큰 값인데요. 크면은 클수록 exploration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exploitation을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GP 리그레션을 한 결과고요. expected improvement 값을 갖다가 모든 x에 대해서 쭉 구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xi가 0.01일 때, 0.1일 때, 1일 때 이제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자, xi가 작을 때는 사실은 exploitation이 더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 포스티리어 민값이 큰 쪽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xi가 굉장히 큰 1인 경우는 포스티리어 민보다는 이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들을 더 비중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넥스트 캔디데이트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케이스고 여기가 조금은 더 적당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미니멈을 갖다가 찾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미니멈을 찾는 거나 맥시멈 찾는 거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니셜 데이터가 요 브라운으로 표시가 된 4개고요. 이니셜 포인트를 가지고 이 리그레션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포스티리어 민이 아마도 요 그린이 아마 포스티리어 민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expected improvement accretion 펑션의 값을 쭉 다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 요때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여기를 next candidate로 찾고 여기를 evaluate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GP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accretion 펑션이 다시 새롭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 맥시멈인 여기를 갖다가 candidate로 정해서 evaluation을 하고, 또 이제 GP 리그레션을 다시 한 다음에 accretion 펑션을 다시 빌드해서 보면 이제 여기가 next candidate이 되겠죠. 거기를 evaluate 하고 또 GP 리그레션을 다시 하고 accretion 펑션 통해서 next candidate 여기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evaluate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글로벌 미니멈인 여기를 갖다가 찾게 돼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포스티리어 민 베리언스에서 시그마 노이즈도 X의 함수인가요?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표시된 게는 이제 포스티리어 베리언스고요. 시그마 노이즈는 노이즈 베리언스인데요. 노이즈 베리언스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베리언스는 그 GP 리그레션에서 할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가 있고요. GP 리그레션에서 특별하게 하이퍼 방향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GP 리그레션 자체에서 노이즈 베리언스들을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X의 함수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upper confidence bound는 사실은 뭐 밴딧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고전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upper confidence bound고요. 이 GP upper confidence bound는 이제 그러니까 GP를 이용을 해서 할 때 upper confidence bound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도 한 2010년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은 그 상당히 굉장히 잘 써진 좋은 논문입니다. theoretical하게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냥 심플한 intuitive한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스티리어 민과 포스티리어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이제 GPUCB의 그 어큐션 펑션은 이렇게, 이게 이제 포스티리어 민 그리고 이제 포스티리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T-1번째까지 라운드에서 이제 그 앞에 스퀘어 루트 누 베타 T, 이제 베타 T라는 이제 어떤 시퀀스가 있고요. 베타 T라는 시퀀스는 이제 increasing, 그러니까 T가 증가함으로써 값이 좀 커지는 이제 increasing하는 시퀀스고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베타 T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은 뭐 no regress라는 거는 다 theoretical하게 증명이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은 이런 거죠. 민과 포스티리어 민과 포스티리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어떤 썸인데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를 내가 얼마만큼 더 고려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웨이트이 붙는 거죠. 예. 이게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uncertainty들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고려하는 그 값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좋은 거는 포스티리어 민도 크면서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도 큰 쪽을 갖다가 찾겠다는 그 뭐죠 스피릿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upper confidence bound.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한 upper confidence bound가 있고, 이 upper confidence bound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이 GP의 결과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upper confidence bound를 갖다가 구하는 거고, upper confidence bound가 가장 max가 되는 그 X를 갖다가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는 또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 누 값이 크면 클수록 exploration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똑같은 example로 뭐 GP, UCB도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occasion function의 형태는 EI하고는 또 다른 그 모양이죠. 예, 그러나 또 여기서도 글로벌 맥시멈 똑같은 글로벌 맥시멈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보실 수 있고 뭐 시간 관계상 뭐 똑같은 example을 다른 occasion function이라고 해서 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randomized occasion function을 언급을 드리면은 사실은 그 혹시 뭐 밴디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톰슨 샘플링에 익숙하실 거고 사실 톰슨이 뭐 예를 들어 뭐 멀티 아임드 밴딧 같은 문제를 풀 때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톰슨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게 제 기억에는 한 1933년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나오고 나서 한 30년간은 거의 잘 알려지지 않다가 한 60년대 와서부터 이제 톰슨 샘플링이 다시 재조명되고 이게 인제 그 뭐 bandit optimization이 이런 뭐 야후라든지 이런 그 커다란 포털 회사에서 그 이 광고들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클릭 레이트를 높이는지 인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bandit optimization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톰슨 샘플링을 갖다가 썼고 그러면서 인제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톰슨 샘플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directly posterior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펑션을 occasion 펑션으로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톰슨 샘플링을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펑션의 포스티리어를 계산을 했잖아요. GP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포스티리어에서 펑션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이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펑션 하나를 샘플링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어케이션 펑션으로 쓰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GP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까만색 솔리드 라인이 포스티리어 민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오렌지로 표시된 것이 upper confidence bound, low confidence bound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은 뭐 여기 그린으로 표시된 다양한 펑션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요 펑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게 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랜더마이즈된 그 펑션을 갖다가 샘플링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플로레이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도 충분히 좋은 어케이션 펑션이 되고요.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톰슨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만 이게 인제 그 bandit optimiz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이 굉장히 finite하고 뭐 액션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톰슨 샘플링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서는 펑션을 샘플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값들을 갖다가 다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쪼끔은 오버헤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뭐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하는 시대에는 그게 커다란 오버헤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톰슨 샘플링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그냥 포스티리어에서 directly functional 샘플링한다. 그러면 이 포스티리어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는 테크니컬하게는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값들을 갖다가 다 표현을 할 건지 그 M개 포인트를 사전에 미리 이제 결정을 해야지. 왜냐하면은 뭐 무한계를 다 우리가 이밸루에이트 해 갖고 펑션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테크니컬하게는. 그래서 이제 M개 포인트를 먼저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펑션의 이제 포스티리어 값들을 갖다가 테크니컬하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컨시스턴트한 그 펑션을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뭐 베리언스만 고려하면은 그거는 어떤 펑션의 컨시스턴시가 나오진 않죠. 예, 그건 다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코베리언스를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애파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냥 베이직한데 어쩌면은 뭐 이런 뭐 아주 베이직한 과정을 모르더라도 뭐 요새는 다 그냥 펑션 샘플링 하는 게 그냥 다 뭐 임플리멘트가 돼 있으니까 뭐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아마 정확하게 이거 모르더라도 그냥 펑션 샘플링들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더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고 뭐 최근에 펑셔널 샘플링하는 더 이피션트한 방법들은 이제 이 ICML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키션 펑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뭐 요까지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 톰슨 샘플링이 다른 방법에 대해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어키션 펑션이 제일 좋으냐 뭐 그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좋은 거는 어떤 그냥 포스티리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하나 샘플링을 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어키션 펑션을 쓰는 좀 굉장히 간편한 점이 제일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뭔가 어키션 펑션들 값들을 갖다가 다 계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샘플링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키션 펑션을 바로 얻다 보니까 어떤 심플리시티가 제일 아마 갖는 강점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인더스트리에서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느 게 제일 퍼포먼스가 좋으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정확하게 톰슨 샘플링일 때도 no regret이라는 게 증명이 아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여튼 인더스트리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나가 "결국 이밸류에이션이 된 X에 대해서만 F의 최대값을 찾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max를 놓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 번만 해 본다. 그럼 이제 10 번의 라운드만 하게 되면은 10개 이니셜 플러스 그다음에 10개 추가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맥시멈을 당연히 그러면 놓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라운드를 하면은 당연히 글로벌 맥시멈으로 간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지 우리가 10 번만 했을 때에도 꼭 글로벌 맥시멈을 찾는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theoretical하게 증명이 된 거는 이 T라는 라운드가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되면은 글로벌 맥시멈으로 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딱 정해져 있는 finite 라운드 안에서 항상 글로벌 맥시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개런티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10 번만의 라운드를 했을 때 베이젠 옵티마이제이션이 뭐 랜덤 서치나 뭐 그리드 서치 뭐 이런 것보다는 더 글로벌 맥시멈을 찾을 수 있는 찬스들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뭐 많은 라운드들을 허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적은 라운드만에 글로벌 맥시멈을 갖다가 찾게 된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케이션 펑션은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다 어떤 컨티뉴어스한 펑션이고요. 그리고 어케이션 펑션의 맥시멈을 갖다가 인제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뭔가 인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우리가 어케이션 펑션은 인제 이렇게 클로즈 폼 익스프레션이 있으니까 이제 기존의 오프 더 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케이션 펑션의 글로벌 맥시멈을 찾아서 계속 인제 우리가 진행을 해야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글로벌 맥시멈으로 컨버지한다고 증명이 돼 있지 어케이션 펑션에서 로컬 맥시멈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 이 어케이션 펑션의 글로벌 맥시멈을 찾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인제 디렉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볼루셔너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당연히 좀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라운드마다 글로벌 맥시멈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어큐션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기가 조금 또 뭐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많은 수고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대신에 그냥 로컬 옵티마이저들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는 그 글로벌 당연히 그냥 퍼포먼스 갭은 있겠지만 뭐 인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BFGS라는 이제 Numerical Optimization 테크닉을 써서 그러니까 글로벌 아니 로컬 맥시멈을 찾기도 합니다, 어케이션 펑션에. 그렇게도 인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은 파이널 퍼포먼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연구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instantaneous regret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퀴션 펑션의 글로벌 맥시멈을 찾았을 때와 로컬 맥시멈을 찾았을 때 과연 이 리그렛의 디퍼런스가 얼마만큼 정도 바운드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 리그렛의 그 디퍼런스가 이런 입실론이라는 값보다 작을 확률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뭐 티피컬한 그 concentration inequality를 이용을 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티피컬한 바운드죠. 그래서 그다지 인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고 보통 더 우리가 테크니컬하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멀티 스타디 어 로 로컬 옵티마이저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니셜들로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로컬 옵티마이제이션들은 대부분 다 이니셜 값에 인제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많은 이니셜로부터 다양한 이니셜로부터 출발을 해서 패러렐하게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인제 많은 결과들이 얻게 되는 거고 그중에서 인제 좋은 놈을 갖다가 보통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제 그런 이제 어떤 몇 개의 이니셜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은 바운드가 더 타이트 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인제 theoretical하게도 인제 그런 것들이 true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줬고요. 아마 인제 이것들이 인제 이런 로컬한 방법들을 썼을 때 이 글로벌한 방법과의 리그렛의 인제 디퍼런스고 그것들이 인제 점점 이렇게 인제 아니요. 꼭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이렇게 있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니셜들을 더 많이 쓰면은 이 갭들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멀티 스타디를 로컬 옵티마이저를 쓰는 거지.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이니셜을 한 1000개를 쓰더라도 이게 뭐 제가 직접 돌려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요거는 인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김정택 군한테 더 테크니컬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글로벌 맥시마이저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프랙티컬하게 이런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들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로컬 옵티멈을 찾아서 어퀴션 펑션에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실제 사실은 이렇게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인제 그것들을 쪼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Bayesian Optimization over Set이고요. 뭐 요거는 작년에 아카이브에 올라갔고 아직 지금 심사 중인 논문이고요. 자 이게 인제 어떤 문제인지 일단 어 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인제 블랙박스 펑션이 있죠. 이때까지는 블랙박스 펑션의 인풋은 벡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블랙박스 펑션은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리얼 밸류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였고 그것의 클로즈 폼 익스프레션이 안 알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려하는 문제는 블랙박스 펑션은 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리얼 밸류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러한 블랙박스 펑션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셋이고요. 이밸류에이션 된 값은 리얼 밸류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고려하느냐. 혹시 메타러닝 쪽에 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메타러닝을 거의 한 5-6 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러닝들의 티피컬한 문제가 인제 이렇게 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인제 그
셋을 인풋으로 받는 모델들을 사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러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셋을 인풋으로 받는 모델들을 연구를 하게 됐고 뭐 현재까지 연구한 것 중에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셋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고요. 셋 트랜스포머는 이제 트랜스포머 당연히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머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 매핑을 시켜주는 좋은 모델인데 뭐 이 뭐죠? 그 포지션 인코딩을 안 하면 당연히 셋을 인풋으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스케일러빌리티들을 조금 더 높이고 보통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굉장히 그 모든 셀프 어텐션이 이제 이 모든 페어와이즈의 다 프로덕트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스케일러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뭐 더 추가적인 이제 뭐 몇 가지의 더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이제 뭐 셋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어떤 셋에서 리얼 밸류로 가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분은 한번 셋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고려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거랑 관련된 뭐 저희들이 그냥 시도했던 하나의 그냥 티피컬한 이그샘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인데요. 클러스터링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K-means 뭐 아마 이것도 저기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할 때 하실지 안 할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K-means 클러스터링을 한다. 그런 K-means 클러스터링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게 뭐죠? 이니셜. 그러니까 어떤 이니셜 센터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널 퍼포먼스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도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연구들도 오랫동안 굉장히 다양한 휴리스틱한 방법들이 아마 제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제가 논문들을 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하여튼 그 K-means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하나의 리서치 이슈였었고요. 뭐 그러나 대부분이 이니셜을 선택하는 거는 대부분 다 휴리스틱한 방법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블랙박스 펑션을 고려하는데 이 블랙박스 펑션은 어떤 set of initial center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그 K-means의 에러 값이 나오는. 그러면은 이 이니셜을 선택을 해서 에러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니셜을 가지고 에러를 보고 이런 과정을 함으로써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좋은 이니셜을 갖다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결정을 해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오버 셋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오버 셋은 그냥 스탠다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되고 다만 바뀌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인풋 x가 셋이기 때문에 셋 커널을 쓰면 됩니다 사실은. 뭐 셋 커널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x1이라는 셋과 x2라는 셋이 있을 때 그 사이의 커널 밸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각각 안에 있는 애들 사이에 이 커널들 값들을 갖다가 다 더해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거는 그 어떤 센터들의 이너 프로덕트와 같은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그 셋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 여기에 이제 계산상의 오버헤드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헤드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저희들의 제안은 뭐냐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각 셋에서 몇 개씩만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몇 개씩만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것들 사이에 이 커널들 값을 구하고 그거를 노멀라이즈한 고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씩의 सब셋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더라도 요것이 원래 그 셋 커널의 이제 unbiased estimator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approximation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논문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거고 실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테크니컬하게 인제 어떻게 실제 인제 뭐 랜덤하게 뽑는지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인제 랜덤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소팅을 하고 뭐 뽑는데 뭐 이거는 그다지 지금 그렇게 인제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뽑아서 하면은 그렇게 구성한 이 커널 값은 원래 모든 애들을 다 이용을 한 그 커널 값의 unbiased estimator라는 게 증명이 돼 있고 그거의 variance가 인제 이렇게 뭐 바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좋은 approximation에서 인제 이 approximate 커널을 이용을 해서 인제 저희가 뭐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했고 이 실제 인제 가장 대표적으로 인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좋은 이니셜 센터들을 갖다가 찾는 데 한번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이상으로 인제 요것이 아마 인제 요까지가 인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파트고요. 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11시 부터 인제 한 50분 정도는 김종택 군이 그 인제 핸즈 온 프랙티스를 메이즈 5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제 각자 인제 랩탑들을 고 브레이크 시간에 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뭐 질문 간단하게 뭐 1-2개 정도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2 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쪼끔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떠한 건지 좀 감들은 어 오시나요? 어떠세요? 뭐 2 시간 정도의 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나요? 인제 질문 몇 가지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페이지 23, 24 포스티리어 민 코베런스 매트릭스 관련 GP 리그레션의 하이퍼 파라미터로서의 시그마 F 관측된 데이터의 YX 플러스 DYX에 해당하는 자체적인 언서텐티는 어느 항에 인코드 돼야 할까요? 예. 제가 소리 좀 들리나요? 오디오로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제가 네. 편집하다 좀 꼬였네요. 예.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시그마 노이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왜 보통 저희 데이터가 이제 Y 오브 X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자체적인 델타 Y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경우에 델타 Y의 정보가 여기 커널이나 아니면 여기 커널을 통한 포스테리어 민 혹은 네. 베리언스에 네. 인코드될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네. 저기 다 어. 있을까요? 그냥 저 델 아마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캐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아까 그림에서 지금 인제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예. 펑션이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것만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prior로 가정을 할 때는 처음에 뭐 굳이 어떤 특정한 min 펑션을 쓰진 않고 보통 많은 경우에 zero min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에서 인제 뭐 시그마 F 스퀘어가 있었죠. 고것이 인제 이 버티칼에서의 그 스케일을 나타내는 건데 그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인제 여기가 시그마가 1인 경우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어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요게 0 부터 2 시그마가 까지고요. 0 부터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인제 대부분의 그 펑션들이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인제 그냥 프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러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인제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몇 개의 포인트를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인제 우리가 딱 관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인제 노이즈가 없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와 f of x 값이죠. 그러니까 예. x가 만약에 예. 0.5일 때 f of x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었다. 예예. 뭐 이제 그래서 5개가 인제 이게 레이블드 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예. 5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러면 과연 그다음에 posterior mean과 posterior variance가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예. 포스티리어 민과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더니 포스티리어 민은 이제 요렇게 된 거죠. 아 당연히 그러면 그러면 민은 이제 예. 이 5개 포인트는 지나면서 여기는 이제 아직 관측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엔 평균적으로는 이런 값들을 가질 것 같고 그러나 예. 각각의 포인트 뭐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9래면 평균적으로는 이 값이 나올 테지만 베리언스가 인제 이렇게 큰 거죠. 예. 아 그러면 제 그러니까 네. 네. 질문은 사실 네. 저 그 그래프상에서 그 관측된 5개 점에 네. 사실 그 uncertainty가 그 y 스케일로 어느 정도 있을 때 네. 나면 아 그러면 그 가우시안 커널 아까 그 익스프레션에서 네. 네. 예 거기서 네. 예 거기 혹시 그 L 값에 이 예 L 값은 그러니까 이제 예 이 그 버티컬 스케일로 예 예 실제 인제 그 프라이어 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것이 인제 이 시그마 F 스퀘어고요. 예 여기서 L는 이 X축 방향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 랭스 스케일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그러네요. 예 정도 그러네요. 예. 네이버까지를 우리가 더 고려를 할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 L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굉장히 이 작은 범위의 네이버후드만 고려하다 보니까 쪼금 그 그렇죠. 이 아 네. 펑션이 굉장히 좀 약간 더 위글링해지고요. 이 예. L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스무드해지고 인제 그런 겁니다. 예. 아 근데 저는 네. 그 네. 실험 데이터를 많이 다뤄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인제 X에 대해서 다 Y 값에 언서튼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그런 데이터 가지고 인제 리그레이션 한다고 치면 네. 네. 이제 그런 언서튼티를 저기 네. 커널에 인제 만약에 그 X 디펜던스를 넣어서 한다고 치면 네. 그 시그마 F의 그 시그마 F가 인제 딱 그 네. X마다 조금 다르도록 어떻게 인제 인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어에서는 일단 다 똑같고요. 이제 예. 포스티리어가 오토매틱하게 계산을 해 주면서 아이고 예.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포스티리어에서는 이게 이제 X마다 베리언스들이 다 틀려지는 거죠. 프라이어에서는 X랑 모든 X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일단 베리언스가 주어지는 거고 예예. 포스티리어는 인제 이게 X들에 대해서 다 틀려진 거죠. 그러면 근데 인제 네. 23 페이지쯤 거기에 인제 네. 그 포스테리어 베리언스에서 네. 근데 그럼 사실 제가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네. 델타 Y라는 관측 그러니까 어떤 관측된 언서튼티가 있으면 네. 그 양은 요 포뮬레이션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커널 예. 저 매트릭스 시그마 시그마 노이즈. 스퀘어 노이즈. 예. 근데 예예. 요 시그마 스퀘어 노이즈 예. 그다음에 요 시그마 F 스퀘어 그리고 여기서 L 요 예. 3 개는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 그래서 그럼 예. 제가 GP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했는데 이 3 개의 파라미터 값은 또 예. 데이터로부터 GP가 스스로 튜닝을 합니다.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매번 데이터가 새로 축적이 될수록 다시 그것들을 갖다가 다 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보고서 어떤 값이 적절한지를 다 계산을 해 주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그게 인제 GP의 조금 GP 리그레션의 장점이기도 하죠. 뭐 보통은 인제 예.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데 예. 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델타 Y의 정보를 네. 저기 그 이 베리언스에 그 인코딩 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아마도 근데 지금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처음에는 아마 그게 인제 델타 Y라는 것이 인제 아마 이 시그마 F 스퀘어에 해당이 될 테고 예.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쪼금 그냥 크게 주시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내가 아직은 그러니까 대충 내가 실제 Y 값이 예.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다가 갖는지에 대한 사전에 그냥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그 도메인 엑스퍼트가 대략은 감은 있잖아요. Y 그렇죠.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니까 대충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그냥 그 예. 값을 그냥 크게 쪼금 사전에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실제 인제 데이터들이 더 많이 관측이 되면은 그러면은 인제 그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들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그것들은 오토매틱하게 GP가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요, 조금 굉장히 네, 기초적인 것 같은데, 아까 네, 지금 여기 그 베이지안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만약에 그거의 대상을 이제 딥러닝을 위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네, 한정한다면,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인 뭐 MLP 모형이나 이런 것들 네, 가지고 네, 모델 빌딩할 때 네, 이제 러닝 레이시나 뭐 노드 네, 개수, 레이어 개수 이런 거 말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종류나 그 네, 뭐 아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제 옵티마이저 종류도 많이 바꿔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의 그 베이지안.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서 지금 제가 그냥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 요 그림에는 number of layer, number of neural learning rate만 예시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배치 사이즈, 뭐 CNN을 쓸 때는 뭐 예를 들어 커널 사이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내가 예, 뭐 예, 어떤 것들을 다 그 서치 스페이스에다가 넣고서 내가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릴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먼저 서치 스페이스에 그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하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네. 드려볼게요. 또 네, 하시면서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어떤 딥러닝 모형을 이제 최적화해서 쓴다고 하면 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뭐 어떤 뭐 아마존의 뭐 오토 네. 네. 글루건 네. 아니면 네. 그런 옵토 ML 이렇게 네. 프레임을 써서 뭐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보통 이제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어떤 연구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그 소개해 주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네. 프레임을 실제로 건설해서 네. 네. 쓰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예, 그렇죠.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글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저희들이 인제 뭐 아마 김종택 군이 이따가 뭐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제 이런 오토 ML 챌린지들이 인제 한 2015 년부터 몇 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꽤 오래전에 인제 그런 여러 가지 트리 리그레션들 다양한 트리 리그레션들을 어떤 식으로 앙상블을 구축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에 이제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을 처음 썼거든요. 그래서 예,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인제 3 개의 트리 리그레서들의 적절한 컴비네이션을 찾아서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었었는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인제 지금은 뭐 오토글론이라든지 그런 데 인제 다 서비스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직접 몇 개의 한정된 트리 베이스드 리그레션 모델들을 뭐 어떻게 앙상블을 구축하는지 인제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경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충분히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머신러닝도 조금 더 잘 알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다 좀 익히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는 오프 더 셰프 테크닉들 알고리즘들을 그냥 가져다가 많이들 쓰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꽤 인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거랑 관련돼서 유료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벌써 11 시가 됐네. 큰일 났네요. 근데 다른 분들은 쪼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셨나요? 자 그러면은 인제 저는 마이크를 김정택 군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군 지금 들어와 있죠? 어떻게 지금 이제 뭐 바로 그냥 시작을 하나요? 쪼끔만 쉬었다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